네,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뉴스파인더 진행을 맡은 김종 기자입니다. 제가 요즘 그 넷플릭스란 그 OTT 뭐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노트북에서도 이렇게 TV 보고 싶을 때 자기 원하는 프로그램 볼 수 있는데 한참 뭐 재밌게 보는 시리즈물이 있는데요. 스페인 조폐국을 사전 공모를 해서 한 6개월 공모를 해서 미리 뭐 땅굴도 파놓고 이렇게 준비해서 화폐를 훔쳐오는 게 아니고 안에 종이를 들어가서 1년 번호까지 위정해서 화폐를 찍어서 밖으로 빼돌리는 종이의 집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꺼내냐?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대장동 사건이 이 종이의 집 사건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보면 뭐 목표를 몇백 유로를 찍어서 빼돌린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저희도 은행을 털어서도 수천억 원을 내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런 불로소득을 만든다는 거. 남의 돈을 사실 국가 돈을 훔치는 것도 남의 돈을 훔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뭐 배임 혐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돈을 유용해서 그 회사 돈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투자해서 자기 배를 불린다든가 이런 게 전부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알고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걸 배임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특정 이익이 날 것을 불가하고 그런 기득권을 제가 알고 있는 삼자와 공모해서 그 삼자에게 이권을 몰아준다 이런 게 다 배임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저희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비축된 자금이 1,000억이 있다. 근데 그걸 가만 놔두고 회사에 놔두면 뭐 그게 도망가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회사, 우리 회사 돈을 자금을 이용해서 1,000억을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몰래 빌려준다든지 이런 게 다 배임혐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씨가 배임한 거는 이미 여러 가지 증거가 속속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 까듯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대유가 이거 위에도 그 결정적 단서가 뭐냐. 이런 이익을 설계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개발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런 도의 도 단위로 하는 사업들은 다 개발 이익을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이 조항을 실무자가 들고 들어가자 이 유동규가 이 개발 이익 조항을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7시간 만에 없앤 이런 설계서를 다시 들고 들어간 이거를 지금 검찰에서 이미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 오늘 시민단체들도 이거 관련해 참여연대도 개발이익 환수를 없애서 안 하는 걸 가지고 뭐 자화자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여연대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났습니다. 그 조항을 없애므로 해서 이 업자들이 이 3천억 가량을 더 개발 이익을 챙겼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증거들이 정말 양파 껍질처럼 까도 계속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3천억을 더 벌였다. 그 다음에 이 참여연대와 민변은 같이 지금 하천대유 4개 블록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1조 4천억의 분양 매출을 올렸고 이 구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 매출이 3천억 원이나 감소한다. 정확하게 2,699억입니다. 감소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으로 5개 블록을 5,700억 원으로 매입한 가격을 이용해 추정하는 5,173억 원이 이래 나왔고 이 건축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쨌든 이런 시민단체들조차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부록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 성남의 뜰이라는 이 단체를 이용해서 지분 50+1주를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토지를 원주민한테 이렇게 소위 말하면 헐값에 수용할 수 있는 거는 관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일반 민간업자한테 토지 수용까지 직접 하라고 하면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이게 일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뭐 투자한 은행 이자는 불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리스크가 생기는 건데 이런 관의 사업에서는 전혀 리스크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또 뭐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도 나오는데 뭐 버럭 이재명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이재명 지사가 뭐 불같이 화내고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핵심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는 본인 이제 주장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증거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정신병원에 가뒀다는 그 친형 사건 관련해서도 당시의 녹취 파일이 지금 계속 드러나서 이게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는 그냥 뭐 단순하게 사람들은 집안 싸움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 이재명 성남지사가 몰랐다간 유동규 씨의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친형 이전선 씨의 녹취 파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생 주변에 어떻게 유동규 같은 사람밖에 없느냐 이런 녹취 내용이 나옵니다. 문자를 보니 유동규를 많이 사랑한답디다. 이재선 씨는 재수보다 먼저 동생에게 유동규 씨의 험담을 이래 늘어놓았는데 이 시장은 형에게 유동규를 감싸고 편드는 댓글을 보내왔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저도 이 녹취록을 들었는데요. 보면 친형이 그럽니다. 그 뭐 부산에 직업도 없이 전전화놈이 올라와서 지금 뭐 천화동인 뭐 여기 1호 관련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추정컨대 뭐 여기 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이재선 씨가 그 동생을 뭐 어떻게 하려는 생각은 없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곁에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것 같은데 재수 씨는 모르고 있냐 그 내용을. 이런 왜 말도 안 되는 개발 사업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냐. 그 유동규가 뭐냐. 뭐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운전기사 출신이 내지는 뭐 리모델링 몇 개 하던 이런 업자가 왜 그 측근으로 있느냐. 위험하다. 왜 재명이 곁에는 그런 애들 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뭐 녹취 파일 인터넷에 형 이재선 씨 녹취 파일이라고 치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시면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이제 18년 지사가 되고 나서 영전하는데 뭐 이 부분에서도 좀 보면 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앞서 이 유동규 씨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자격이 미달돼서 뭐 공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뭐 5년을 근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혀 부합하지 않아서 성남시 의회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건인데 당시 이재명 시장이 밀어붙였다 이런 내용들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가져줬다. 또 오늘 나온 내용이 뭐냐. 초과이익 한수 지금 말씀드렸던 이재명 지사의 배임이다. 공범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유동규 씨는 이런 설계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대유 천화동인 이 멤버들이 작성한 문건이 또 드러났죠. 까면 깔수록 나오는 게 그 지금 미국에 도피 중인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그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그 유동규 씨에게 3억의 내부를 바쳤다는 뭐 공모자 정모 씨, 이 세 명이 짬짬이를 해서 개발 이익이 이렇게 막대하게 일어날지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작성한 공모 이런 자기들끼리 작성한 이면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합의서를 보면 특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추가될 수밖에 없죠. 150억을 요구한 사실이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보면 뭐냐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떻게 공모했느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전혀 모르고 이런 이익이 날 거지 몰랐다면 이런 합의서가 존재할 수도 없죠. 지금 뭐 남모 변호사가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검찰이 한참 고민 중인 걸로 보입니다만은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게 맞다 아니다 뭐 땅값 사실은 정말 물타기하고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실무진이
초과 이익이 생길 거란 걸 이미 알고 이 조항을 초과 이익 한수 조항을 넣으려고 한 거를 넣지 말라고 지시한 게 유동규 씨고, 이 유동규 씨가 초과 이익 한수 조항을 뺐다는 거를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초과 이익을 환수 안 하게 되면 갈 이익을 이 지금 공무원 3명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이익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이 업자 유동규 씨에게 지금 3억을 주고 이런 게 드러나 있는 업자가 이 돈을 남욱 변호사 이 정영학 씨에게 요구하는 이런 이면 합의서입니다. 이미 뭐 합의서도 지금 뭐 합의서도 오늘 YTN에서 어젠가 이 단독 보도를 해가 합의서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직인이고 간인이고 뭐 다 본인들이 찍은 도장까지 다 존재합니다.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보면 같이 왜 도장 찍듯이 이런 도장이 다 존재하는데요.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이미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가 짬짬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유동규에게 뇌물을 준 업자가 한마디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야, 이렇게 이익 니네한테 돌아가게 해줬는데, 뭐 남 변호사는 나한테 80억 뭐 내가 90억 내놓고 뭐 당신은 60억 내놓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관련해서 이 업자가 남욱 변호사한테는 돈을 다 받아낸 정영학 회계사는 나한테 뭐 덜 줬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150억을 다 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이게 실제로 몰랐다면 이런 이면 합의서가 존재할 수 없죠. 그것도 이미 당시에 다 했죠.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안 하려고 해도 이 공모자가 직접 내놓고, 앞서도 알겠지만 회계사가 내놓고, 지금 다 이 진짜 희대의 사기극에 본인이 주범이 되기 싫은 겁니다. 이제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는 서로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 누군가 다 자꾸 아니라고 핑계만 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죠. 이미 이렇게 사실은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본인들 도장 다 들어가 있는 합의서가 존재하고 있죠. 또 앞에 초과 이익 한수를 삭제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 증언도 있죠. 그럼 뻔히 보이는 걸 왜 삭제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배임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되지 않죠. 그럼 이걸 보고 안 하고 자기 혼자서 이런 큰 수천억의 공사를 설계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당들이 가지고 간 게 4천억, 뭐 분양 이익에서 또 나오는 게 몇천억, 또 이자놀이 하는데 몇천억, 지네들끼리 지금 나눠 먹는데 몇백억. 정말 제가 앞서 지금 언급한 무슨 조폐공사를 터는 것보다 더 하죠. 동네 은행을 턴들이 수천억의 현금이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진짜 많이 돈을 가지고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총 들고 은행털이 하는 놈들보다 더한 겁니다, 이게. 실제 건네기로 한 대가가 앞서도 제가 얼마인지, 이 이후에도 사실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커미션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돈 주기를 다 써놓고 돈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여러 가지 로비스트니, 뭐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군사 로비스트니, 뭐 무기 로비스트 이런 사람도 특정 업체가 입찰을 해서 큰 이익을 가져가게 한 이후에 나머지 백마진을 돌려받는, 이게 소위 커미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실체를 검찰이 밝혀내는 과정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체도 밝혀야 되지만 또 이게 배임이냐 아니냐 판단은 제가 볼 때 전 국민은 이 배임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다 판단이 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넘어갈 일이나 뭐 이게 특정 어디 후보기 때문에 봐줄 일이나 저는 그런 사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팔아먹는다고 이야기하죠. 뭐 지금 민주당이 주로 지금 사실은 집권하고 난 이후도 4년 내내 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폐, 촛불. 그 선상에서 제가 오늘 고른 한마디는 군주민수입니다. 군주민수. 이게 무슨 뜻이냐. 강물은 백성이고 배는 임금인데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물이 백성이기 때문에 강물이 배를 떠받들 수도 있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주 민수가. 지금 저는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뭐 특정 소위 말하면 검찰의 특정 권력자라든지 정치권에 줄선 부패한 뭐 일부 검찰 한 명이 있다고 칩시다. 부패한 검찰 한 명이 막으려고 해도 배는 뒤집히는 법입니다. 군주 민수를 이 말을 제가 오늘 고른 한마디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 사안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백성이 화가 나면 배도 뒤집을 수 있다는 이 의미를 이 군주 민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